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기가 막힌 소식 하나가 들어왔네요. 푸틴의 딸, 지금 이 사진은 상당히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미모가 어디로 갔는지 다 달아나고 없는데 그래도 좀 상쾌한 사진을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푸틴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올해 36살입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는 기구의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즈지 등이 현지 시간 13일 오늘이죠 보도했습니다. 티코노바가 재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요직을 맡으면서 푸틴의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티코노바는 최근 러시아 최대의 재계 이익단체인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 RSPP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가 굉장히 수상한 단체죠.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러시아 경제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러시아 사업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올리가르히들이죠. 즉 자신들이 부정한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왕창 돈을 버는 대가로 푸틴한테 극도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러시아 기업인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인들은 이미 다 국외로 탈출했고 남아있는 기업들은 그렇죠.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푸틴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푸틴의 눈치를 보면 돈을 왕창 벌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부패의 고리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특히 RCPP는 러시아 경제가 서방 제품과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즉 서방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제가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서 제3국을 거친 수입로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상적인 루트로는 전부 제재에 걸려가지고 러시아로 수입이 안 되니까 제3국 명의로, 이를테면 벨라루스나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아직도 푸틴 편을 들어주고 있는 나라들의 명의로 물건을 사서 그것을 러시아로 공수해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런 루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RSPP입니다. 티코노바가 서방의 제재 조치로 공급로가 어려워진, 공급 확보가 안 되는 수입품의 대체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은 건데, 이것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닐 때는 뭐가 있습니까? 막대한 이익이 돌아다니게 되죠. 정상적인 무역으로 들어오면 100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것저것을 거치면 200원에 들어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또 따라붙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직접 러시아의 권력을 관리하는 쪽에 서 있게 되죠. 왜냐? 돈도 있고 그런 막강한 파워, 즉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파워, 말하자면 밀수 조직 파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게 쉽습니까?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니까 권력에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즉 대통령의 직 이런 것은, 러시아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선거를 거치지 않는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을 딱 이렇게 거머쥐는 겁니다. RSPP는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 모든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런 러시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정부 조직으로 그동안 크레물린궁에 충성을 다 바쳐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는 푸틴의 이번 결정을 두고 티코노바가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노바는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의원으로 선출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았습니다. 티코노바는 푸틴의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해군 예비역 장성 아들과 열애설이 불거져가지고 이 티코노바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루머도 많이 돌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대를 외면하고 최연소 억만장자인 키릴 샤말로프와 2013년에 결혼을 했다가 5년 뒤 2018년에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지 둘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혼자 사는데, 이 티코노바가 권력의 정점에 가장 가까운, 독재 권력의 정점에 가장 가까우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줄과 권력의 줄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권력의 줄은 아버지 끝발보다 더 좋은 끝발은 없고 돈줄까지 거머쥐게 되면 권력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티코노바가 이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아버지가 밀어주니까, 독재자가 독재자의 파워로 밀어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물건을 사온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도 남는다. 그것까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물건을 사올 수 있는 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루블 말고
유로화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 푸틴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EU가 가스 등 자원 구매로 보내는 돈, 이것만 하루에 7, 8억 유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런데 러시아는 이 7, 8억 유로 중에서 전쟁 자금으로 하루에 약 4억 유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 4억 유로가 남죠. 그걸로 러시아인들이 쓰는 생필품과 그 다음에 군수품, 기타 모든 물건을 외국에서 조달해 나와야 되는데 서방에서는 안 판다 하고 딱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밀수를 해야 되는데 푸틴의 둘째 딸이 이제 밀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푸틴의 둘째 딸이 그것을 맡는다고 하면 돈은 한 3, 4억 루블 있으니까 와우, 돈 많으니까 잘할 수 있겠다. 천만에요. 그 3, 4억 루블을 자기네 러시아 국민들, 지금 밥그릇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겼죠. 그 실업급여 나가는 것 충당하기에도 바쁜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경제 전문가로 비즈니스 스쿨의 막심 미로노프 교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요 주장한 게 벌써 제법 됐죠.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의문이 있죠. 다만 제재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뭐냐? 러시아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고 일부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5월달 자동차 판매는 83.5%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괴한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안전벨트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ABS도 없고 이런 러시아의 신차 그란타 클래식 2022 이런 차를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83.5%가 감소했는데 차가 웃겨서 안 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철판, 철강, 납, 다이아가 고무로 만들어지죠. 고무, 자동차 부품 등의 주요 구매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회사인데 그 납품처가 또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그 납품처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러시아에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굽니까?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입니다. 뭐라고? 러시아가 못조차 만들지 않고 수입에 의존한다고? 아니, 못을 만드는 기술이나 과학이 러시아에 왜 없겠습니까? 러시아는 달나라에도 로켓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못을 못 만든다고? 아니에요. 못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못을 만드는 공장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수입해서 쓰기 좋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수입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그게 탁 막혔어요. 막히면은 그 수요를 누군가 충당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푸틴의 딸, 둘째 딸이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저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죠.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거죠. 단시일 내, 그것도 짧은 시간 내. 수십만의 러시아인이 일자리를 잃고 돈이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로노프 교수는 물론 제재는 군사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정확히 누구도 모른다. 즉 그들은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쏘잖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적 능력과 무기 생산 능력, 급여 지불 능력, 예산을 절감할 능력 등등 모든 것을 악화시켜버린다. 러시아는 그렇게 하루에 7, 8억 유로를 벌어들이면서도 4월달에 적자 예산 났고 5월달에 적자 예산 났고 6월달에 적자도 났습니다. 예산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러시아의 수입원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세금은 안 들어오고 석유나 가스 판돈으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채운다는 겁니다. 적자 예산이 있고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러시아가 현재 모든 시장에서 차단되어 있다면 당장 러시아 경제는 누군가를 해고해야 되는 거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곧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줘야 되고 사회적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 벌써 4개월이 넘고 5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러시아는 현대 미사일이 거의 완전히 소진돼 버렸고 지금 현대적 미사일은 뉴스 보시죠. 하루에 몇 개 쏩니까? 하루에 100개도 제대로 못 쏘죠. 10개는 제대로 쏘고 있습니까? 현대 미사일도
코갈이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고 현대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뭘로 충당합니까? 포탄을 6만 발씩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탄 6만 발 쏘면 6만 명이 죽나요? 아니요. 6만 발 쏘면 우크라이나 군 한 100명 정도 사상시킵니다. 포탄이란 게 원래 그렇거든요. 6만 발 정도 와 쏴가 어느 놈이 맞든 맞아라 하고 쏘는 건데 미국의 포탄은 안 그렇죠. 정확하게 무기고 같은 데가 딱 쪽집게처럼 찍어버리잖아요. 러시아는 그럴 수 있는 현대식 무기는 이미 다 쓰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을 그냥 퍼붓다 보니까 애꿎은 아파트 같은 데 떨어져 버린 거죠. 아파트를 겨냥하고 쏠 수도 있겠지만은 러시아가 이미 정밀 타격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죠. 제 뒤에 나오고 있는 이 공장이 탱크 공장입니다. 우랄 바곤드자드 문 닫았습니다. 탱크 공장 자체가 분명히 탱크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품이 없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볼트라든지 나사못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수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랄 바곤드자드에서 생산되는 탱크의 5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미국 부품이 5%, 나머지 45%는 유럽 부품. 이게 없으니까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못하는 겁니다. 부품이 없어서.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대줄 것이냐? 아무도 그런 거를 러시아에 주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자체로는 그런 것들을 당장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조차 생산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못부터 만들려고 그러면 산업 자체를 다 뜯어고 쳐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심지어는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오래된 T-62 탱크의 포장도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탱크 비슷하게 생긴 것을 전장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상한데 그런 무기를 끌고 싸워야 되는 러시아 군인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하루에 6만 발을 쏘아 대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성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미국이 하이마스 딱 보내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리죠. 하이마스 하나로 러시아 6만 발의 포탄을 상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거 뭔가 잘못돼 가는 것 아닌가 하고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게 끝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끝이라는 거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탈출할. 러시아는 매일 4억 유로를 전쟁터에 쏟아붓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매일 7, 8억 유로를 쏘아댑니다. 보태주는 거죠. 완전히. 가스, 석유 사느라고 돈 보태주는 거죠. 그런데 그 7, 8억 유로 가지고 푸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부품이 없어서 문제고 돈이 없으면 돈이 떨어져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굶게 생겼고 어느 쪽으로 가도 다 딜레마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석유와 가스 가격이나 높으니까 푸틴한테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100달러 근처에서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오일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70달러 하잖아요. 70달러만 가지고도 하루에 7, 8억 유로가 들어간다 하면은 서방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죠. 자, 러시아 기름을 안 쓸 수는 없고 기름은 쓰자. 돈 주고 사기는 사자. 그런데 상한선 가격을 정하자. 이 소비자들이 즉 유럽, 미국 이런 데서 가격 담합을 해버리면 이것도 러시아는 골 때립니다. 이를테면 40달러 이렇게 담합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러시아가 70달러의 기름을 팔 때 하루에 7, 8억 유로가 들어갔는데 이걸 4억 달러의 가격 담합을 해버리면 러시아한테는 4억 유로가 들어가죠. 그거 전쟁터에 쏟아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러시아 국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한 푼도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면 옐런 아시죠? 미국 재무장관. 키보다 IQ가 더 큰 천재. 옐런 할머니 키는 1m 60이에요. 162cm. 그런데 IQ는 그보다 위에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가격을 담합하자. 전 세계가 담합하자. 누구도 똑같이 40달러밖에 안 쳐주겠다고 하면 러시아는 40달러 받고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반발을 많이 했죠. 푸틴이.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전쟁 선포로 보겠다는 게 푸틴 입장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무역 외에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역을 꾸려나가면 러시아는 이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지금 뒤에 뭐가 나갑니까? 러시아 슈퍼마켓 가판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이것을 안 채우면 러시아 국민들은 언제 불평이 터져도 터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무역체제가 가동돼야 저런 웃기는 라다 그란다 클래식 2022 같은 저런 차를 안 사도 됩니다.
그러자면은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풀어줘야 되고, 서방 세계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면 푸틴은 자기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 입장이 되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푸틴으로서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무역을 하긴 해야 되겠다. 무역 안 하고는 못 살겠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제재 하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3국을 거친 밀수 루트로 러시아를 꾸리자. 한 개 국가가, 일개 국가가 국가 체제를 밀수 체제로 돌린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 나라는 이미 망했지. 그게 나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자리의 총책임자로 자기 둘째 딸을 앉혀놓는다. 푸틴으로서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푸틴이 아무리 뒷받침을 해줘도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못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같이 공멸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푸틴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자면 어떤 게 드러납니까? 불안한 겁니다. 심지어는 둘째 딸한테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둘째 딸이 세습을 받을 만한 어떤 공을 세울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둘째 딸도 세습을 받죠. 그걸 받으라고 지금 이런 엄청난 역할을 맡긴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푸틴은 불안해서, 정말로 불안해서 자기 둘째 딸한테 세습을 준비시키고 있지만 그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푸틴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서방 세계와의 정상적인 무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전쟁을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을 끝낸다고 해도 끝내는 방식은 더 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서방 세계가 볼 때 저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식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10년, 20년, 어쩌면 푸틴이 죽을 때까지 그 제재를 안 풀어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서방이 바라는 방식으로 휴전을 하는 것은 어떠냐? 지금 현재 휴전을 한다면 그 주인공은 서방 세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휴전 조건은 딱 하나죠. 우리 영토에서 물러나라. 푸틴은 그것만은 못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 젤렌스키 쪽한테 행운의 여신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푸틴은 정말로 불안하겠죠. 더욱더 불안하겠죠.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불안하겠죠. 그래서 둘째 딸한테 세습을 준비시킨다? 푸틴 오지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푸틴은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못 찾으면 푸틴 자신이 가는 거고, 즉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푸틴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푸틴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푸틴에게는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